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2강 물권변동 3 동산의 물권변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공신력이 인정이 됩니다. 공신력, 즉 공시를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산의 물권변동은 두 개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 자 권리자, 즉 그 동산의 주인, 권리가 있는 사람, 권리자로부터의 취득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이 문제가 되는 건 항상 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권리 있는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문제될 게 없어.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거,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건 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입니다. 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무권리자인 걸 모르고,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모르니까 이거는 선의예요.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고 무권리자인 걸 아는 경우, 그냥 악의 취득이죠. 알고 하는 거니까. 악의 취득 같은 경우는 권리를 보호 못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선의 취득 같은 경우는 모르고서 샀어. 그런 경우에는 동산은 공신력이 인정되니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일단 동산의 물권변동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권리자로부터의 취득부터 하나씩 보면, 이제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취득을 하는데, 자, 동산의 물권변동은, 동산의 물권변동은 어떻게 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인도하여야 효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동사는 공시에 보면 인도,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가 네 가지로 나뉘어요. 네 가지로. 자, 종류가. 가장 보편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건네주는 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시장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사가를 사든, 돈 주고 물건 사면 그 자리에서 건네줘요.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서. 그게 바로 현실인도라고 그래. 이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현실인도. 돈 내면 바로 주는 거. 자, 이게 현실인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기본. 현실적으로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해 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인도다 하면 이 현실인도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런 것도 흔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간이인도예요. 간이인도. 자, 인도를 하긴 해. 분명히 건네는 주는데, 어떤 경우냐면, 양도인이 있어요. 자, 양도인. 파는 사람이요. 주는 사람. 자, 양수인. 돈 주고 사는 사람. 자, 양도인과 양수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을이 갑에게서 물건을 빌렸어요. 자, 빌려서 써. 빌려서, 을이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을이 매수를 한 거예요. 돈 주고 샀어. 그래서 갑이 돈만 받고, 그래, 이제부터 네 거야. 인도는 이미 옛날에 했지. 옛날에 빌려줬으니까. 그치만 간단하게 말로 서로 합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유권이 이제 을에게 넘어가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동사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게 불가능하고 동사라는 겁니다. 자, 점유 개정이라는 게 있어. 시험 문제는 점유 개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수험생들 제가 해배고. 자, 점유 개정. 점유를 개정하는 거예요. 점유를 개정. 자, 뭐냐면,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어. 판매했어. 판매를 했는데, 판매하면서 바로 빌렸어. 처음에는 갑의 거야. 양도인 거야. 처음에는 갑의 물건이야. 자, 이 물건이, 자, 동산이 있어요. 동산이 처음엔 갑의 소유였는데, 갑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유의 모양이 처음엔 주인이었다가, 그 다음엔 빌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갑의 게 아니야. 점유가 바뀌었다. 개정. 점유의 내용이 바뀐 거야. 점유는 그대로 하고 있어. 갑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보통 동산을 주게 되면 점유도 이전이 되는데, 현실인도에 의해서 이 경우는 현실인도는 하지 않고
말로만 판 거야. 소유권이 바뀐 거야. 점유는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이게 왜 문제냐? 그럼 이 갑이 원래는 자기 거였는데 이제 점유의 내용이 바뀐 거니. 이제는 빌리는 사람으로서 점유를 하는데 이게 좀 나쁜 놈이야. 병에게도 똑같이 그 짓을 한 거야. 가능해 이게. 팔았어. 그래서 얘가 갑이 어떤 뭐 라디오를 갖고 있다고 쳐요. 아주 좋은 라디오를. 을에게 팔고는 내가 좀 더 쓰다가 주겠다고. 돈은 10만원 받았어. 자, 또 병에게도 그걸 또 그대로 한 거야. 자, 누가 갖고 있다? 갑이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정에게도 그 짓을 한 거야. 누가 갖고 있다? 갑이 갖고 있다. 30만원을 땡겼어. 30만원을. 친구 간에 이런 장난삼아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범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을의 입장에서 처음에 을은 권리자로부터 취득했지만 병하고 정 같은 경우는 갑이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무권리자야. 이때는 선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병과 정이 갑이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갑이 주인인지 알고 동사를 샀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점유를 안 하잖아. 병하고 정은. 선의 취득이라고 참 하기가 애매한 상이에요. 그래서 점유계정만큼은 선의 취득이 인정이 안 돼. 판례상. 그러니까 점유를 안 하니까 취득한 사람이 점유를 안 하는 거는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야. 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요. 요러니까 참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과연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 간단해. 제일 먼저 양수받는 놈. 자, 제일 먼저 을병정 중에 아무나 상관이 없어. 먼저 이 동선을 현실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이거는 규정이 그래. 점유계정 재미있죠. 확실히 알겠죠. 이제 점유계정 팔아놓고 빌리고 몇 번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고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점유계정은 그러면 누가 진짜 주인이냐? 제일 먼저 현실 인도를 받는 양수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점유계정이 참 재밌는 건데 외부상 누가 취득했는지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선의 취득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점유계정은 이렇게 판례를 내렸고, 자, 그리고 요거는 동산이 수차례 이렇게 점유계정이 된 경우에는 먼저 현실 인도를 받은 양수인이 주인이더라. 자, 네 번째. 목적물. 자, 목적물. 동산이죠.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 받을 수 있는 청구권. 청구권의 양도. 네. 자,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뭐냐면 갑이 주인이야. 근데 을에게 빌려줘. 자, 빌려줘. 자, 을에게 빌려줬어요. 뭘?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거야. 빌려줘서 어떤 뭐 동산을 지금 목적물에 이제 이 목적물을 빌려줬는데 갑이 목적물에 이제 반환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잖아요. 본인 자기가 주인이니까 돌려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청구권을 병에게 판 거야. 양수했어. 뭐 증여를 하든 너가 이 물건 네가 가져. 아니면 내가 너한테 팔게 하면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 점유를 안 했으니까 현실 인도가 안 되잖아요. 안 했으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됐으니까 이 동사는 누구 거다? 병의 거예요. 그거 역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의 한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현실 인도는 현실에서, 간이 인도는 빌려준 상태에서 이제 매매가 형성이 돼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고, 점유계정은 줬다 뺐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계정이 그럼 시험 문제는 점유계정이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헤매는 부분인데 이 강의 한번 들으면 얘가 딱 줬다 뺐었다. 그럼 받을 놈이 많아. 그 중에 제일 먼저 와서 야 내가 돈 줬으니까 내 거야 내놔. 그러면 현실 인도가 되면 그 사람 거야. 그거는 나머지는 박줬던 게 지금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요 점유계정,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서는 점유계정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제 선의 취득. 수험생들이 문제에 좀 헤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점유계정만큼이나. 자, 이 선의 취득에 대해서 보자고요.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는데 난 권리자인 줄 알았어요. 부동산은 해당이 없어. 왜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다 나오잖아. 해당이 없고, 선의 취득은 오로지 동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동산. 동산에만 인정이 돼요. 자, 선의 취득은 뭐냐면
갑이 있어요. 자, 갑이 매도인이라고 치면 돼. 양도인. 자, 건네주는 사람. 을, 양수인. 자, 이렇게 있는데, 갑이 실제는 무권리자야. 무권리자인데, 무권리자.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을이 이 사람이 권리자라고 착각을 한 거야. 권리자로 오신. 자, 권리자로 암. 그랬기 때문에 선인 거예요. 선이. 자, 선이. 이러한 선의로 유효한 거래 행위를 했어. 유효한 거래 행위. 거래 행위를 해야 돼요. 거래 행위는 돈이 오고 가는 매매도 가능하고, 매매도. 그냥 증여받는 거야. 공짜로 받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러한 유효한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선의로 취득을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선의 취득이 되는 거예요. 선의 취득. 자, 이 선의 취득을 할 때, 갑은 권리가 없어야 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물건에 대해서. 직접 점유라든 간접 점유라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이제 점유를 인도해 줘야 될 것이고, 을은 선이어야 돼. 첫 번째로. 악이면 선의 취득이 성립이 안 되냐? 악이 취득이야. 선의 취득이 성립이 안 돼요. 자, 선의. 그리고 요 선의 취득을 할 때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을은 평온, 편안한 상태야. 평온. 자, 공연. 공적으로 보여줘. 눈으로 다 누가 와도 볼 수가 있는 거 알 수 있는 상태. 평온, 공연, 그리고 선의. 그 모르고, 무권리자인 줄 모르고, 권리자인 줄 알고. 자, 선의, 플러스. 요 3개는 나란히 쓰고, 요건 플러스 뒤에 뭐 하나 따로 쓰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법률적으로 법에 그 추정을 해줘.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야. 요거까지는 인정을 해줘. 입증 책임이 없어. 무과실은 을이 입증을 해야 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을이 상인이야. 그러니까 입증이 되잖아요. 난 이 사람이 장사꾼이라 산 거라고. 말이 되는 거야. 갑이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의심스러워. 그럼 알아봐야겠지. 이게 진짜 이 사람 건지 아닌지. 알아보는 그런 노력을 해라 이거예요. 그게 확실히 내가 과실이 없으면은 선의 취득으로서 보호를 받는 거고, 이 과실이 있어. 그럼 악의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의와 악의, 선의 취득과 악의 취득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나중에 이제 원래 진짜 권리자가 나왔을 때, 이득 반환 의무가 있냐 없냐가 큰 차이가 나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선의 취득 어떤 경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원 권리자가 있어야겠죠. 원래 권리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을명 할 필요 없이 그냥 원 권리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래의 권리자, 진짜 권리자. 원 권리자가 빌려준 거야. 뭐 대여를 해주든 빌려주든 뭐 했어. 원 권리자가 첫 번째.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는 없어. 빌려 쓰는 사람이 무권리자. 물건을 좀 빌려 와서 쓰고 있을 뿐이야. 쓰고 있는 사람이야. 이 무권리자가 선의 취득자, 이제 선의 취득자라고 표현을 해두죠. 원 권리자, 무권리자에게 대해줄 몰라, 이 사람은. 그리고 그냥 거래 행위를 해서 취득을 한 거예요. 거래를. 취득을 했어. 매매를 하든, 아니면 증여를 받든.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의 취득자는 무과실이야. 과실이 없어. 자, 무과실. 평온, 공연, 그리고 선의. 요거는 추정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고, 무과실이야. 과실도 없어. 자, 이런 경우에 원 권리자가 보니까 자기 물건이야. 자, 이게 문제. 자, 이럴 때 이 사람은 좀 선의 취득자니까 선의를 취득했으니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원 권리자가 야, 내 거 내놔. 너 임마 남의 거 산 거야. 왜 내 걸 네가 갖고 있어? 너 건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
원상 회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환 청구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나 없나?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청구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의취득자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과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만약에 과실이 있어. 그러면 과실이 있으면 그냥 악이야.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얘게 아닌 걸 알고 산 거야. 그러면 반환해야 되는 거야.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얘 돈 2번 지불하는 거야, 결국. 그러나 선의취득자는 이미 돈을 지불한 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는 거야. 물건을 줄 필요도 없고 만약에 돈을 달라면 돈을 줄 필요도 없는 거야.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선의취득이냐 악의취득이냐는. 그런데 예외가 좀 있어. 대여해주거나 어떤 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도품인 경우가 있어. 도품. 도둑질하고 이게 도둑질. 자, 도품. 도둑질한 물건. 얘 도둑질. 또는 유실물. 잃어버렸어. 잃었는데 얘가 주신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도품 또는 유실물. 자, 이 경우에 역시 선의취득이 가능해요. 무고질로부터 선의취득을 했어. 다 똑같아. 이 과정은 여기까지. 자, 이 경우에 도품 또는 유실물일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도품이나 유실물은 반환 청구가 가능해. 아까 일반적인 물건 대여해준 경우와 달라요. 반환 청구. 자, 그것도 몇 년 내? 2년 내. 자, 2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하면 돌려줘야 돼. 돌려주는데 도품이나 유실물이기 때문에 대가를 변상 안 해. 변상 안 해. 아까 선의취득과 같은 경우는 돌려줄 필요가 없어. 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 만약에 정 달래려면 대가를 아까 변상을 해야 돼. 이 사람에게. 돈 주고 샀으니까. 아까 원권리자는 이제 무권리자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도품이나 유실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도 예외가 있지. 선의취득자가 너무 억울하잖아. 정말 난 모르고 했는데 어떤 경우엔 대가를 변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대가를 변상을 해야 되는 경우.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오겠죠. 요게 헷갈리는 거. 대가를 변상해야 돼. 2년 내도 1년 내로 뭐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문제 낼 수가 있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이 선의취득자가 진짜 무과실인 경우야. 진짜. 어떤 때는 누가 봐도 이건 무과실이야. 그럼 대가 변상이 어떤 경우냐? 이 무권리자가 상인이야, 상인. 아니, 상인에게 산 거야. 가능해요, 이런 경우가. 상인인 경우. 그리고 또는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은 거야, 내가. 그거 역시 경매 역시 상인에게 받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무과실이야. 그러니까 대가를 변상하고 2년 내에 반환 청구해야지. 2년 지나면 의미가 없어, 이것도. 근데 이 사람이 악이면 그냥 반환 청구하면 돼. 연도에 구애를 안 받아, 그때는. 자, 이 무권리자가 상인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식화 시켜서 그런 거고. 자, 이 무권리자가 지금 있는데, 도둑놈이 있는데, 도둑놈이 상인에게 팔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상인에게서 사는 경우에, 이런 경우.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가 변상하고 달라고 해야지. 이게 바로 무권리자가 상인인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건너뛰는데 단순하게 도식화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도품을 좀 몇 단계 거친 다음에 선의취득자 요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도식화 시켜서 설명할 땐 여러분들 이해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거고. 자, 이제 선의취득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 이제 무권리자야. 자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과실이 있든가 어떤 과실이 있든가 아니면 알고서 했어. 그러면 악의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악의
악의 치득. 그러면 당연히 대가 변상은 무슨 대가 변상,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상인에서 샀든 뭘 했든 말 악인데 악이. 자, 이런 경우에는 2년 내가 아니라 어떻게? 영구히 아무 때고 영구히 반환 청구하는. 대가 변상 당연히 안 하고, 그만큼 선의 취득이냐 악의 취득이냐는 하나가 땅이에요. 단 선의 취득에서는 꼭 뭐가 개입이 되냐면 유효한 거래라는 게 개입이 돼야 돼. 유효한 거래. 돈 주고 사든가 증여를 받든가 거래가 있어야 돼. 그냥 자기가 가서 남의 걸 그냥 가져오는 거, 그건 선의 취득이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산이 있어, 임야. 자, 산에 어떤 뭐 버섯이든 뭐든 나오잖아. 이게 내 땅인 줄 알고 가서 나는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땅이야. 이건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물론 선의로 취득을 했지. 그러나 법에서 말한 선의 취득은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돼. 남의 땅 가서 가져오면 뭐 절도지. 내가 모르고 남의 집 가서 물건 가져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집인 줄 알고 가져왔다? 말이 안 돼. 거래가 아니잖아. 거래가 개입되어야만 선의 취득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인의 살림을 내 살림이라고, 산에 있는 수, 거기 있는 걸 오인해 갖고 살림을 거치했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의 취득으로 해당이 안 돼요. 예를 상속에 의한 것도 선의 취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도. 자, 예를 들어서 악의 취득자가 물건을 상속을 줬어. 이 사람은 모르지 악의 취득이었던 물건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은 선의 취득이 아니다. 이 사람이 모른다 하더라도 악의 취득인 거예요. 이거는 상속은 해당. 만약에 선의 취득을 한 걸 상속받았다? 그러면 선의 취득이 되죠. 상속 갖고는 선의 취득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한 거래더라도 도품이나 유실물인 걸 알고 해서 는 악의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악의 취득. 그래서 선의 취득, 악의 취득은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 자, 먼저 오늘은 부동산 물권 변동 3, 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권리자로부터 취득 4가지,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이런 거에서 점유계정, 특히 이건 점유계정은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줬다 뺐다 해놓고 그 중에 아무 양식이나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랬어. 선의 취득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자,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서는 선의 취득, 악의 취득이 있는데, 악의 취득의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아. 원 권리자가 나타나서 달려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 거고, 그것도 원 권리자 대가를 주부를 안 해. 근데 선의 취득에서는 원 권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미가 없어.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그 원 권리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선의 취득자에게는. 상인이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으로는 2년 이내에 반환 청구 가능하고 대가를 변상을 안 해. 도품이나 유실물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통해서 상인이나 경매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대가를 변상하고 받아와야 됩니다. 자, 악의 취득인 경우에는 당연히 대가 변상 안 하죠. 안 하고 영구히 아무 때고 받아올 수 있다는 거.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 특히 그렇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산의 물권 취득, 이게 은근히 힘들지만 가만히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흥미를 갖고 공부하면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